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재미 씨. 제니스 씨. 네. 요즘에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던데, 예. 맞을 계획 있어요? 맞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음. 제가 알게 모르게 코비드 테스트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왠지 그런 거를 계속 겪고 나니 뭐라도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뭔가 사람들 심리 좀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특히 올해는 꼭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맞으면 일단 감기 같은 거는 예방이 가능하니까 뭐 100%는 아니겠지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쓸데없이.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많이 권장을 하던데 사람들이 좀 예방 접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예. 맞기로 했습니다. 예약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요새는.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문자나 이메일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오는 거 잊지 마라. 뭐 다시 리스케줄을 해야지 되면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몇 음, 차례씩 문자가 오고 그러던데 특히 가서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올 때 되면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뭔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까다롭게 모든 거를 컨펌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독감 주사는 음, 보험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되잖아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서 맞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맨날 맞아야지 하면서 몇 년이 음. 지났네요. 올해는 맞아야지. 재미 씨는 매년 맞으셨어요? 매년 맞으려고 그랬었는데 좀 네. 건너뛴 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한참 면역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더 악화될 수가 있다고 음, 그래서 자꾸 맞으라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네. 의사 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트럼프 말을 여러분도 안 믿겠습니까? 돼. 아무튼 간에 갈 데도 없고 볼 것 많고 이런 시기인데요. 저희가 근데 이제 요번 에피소드에서는 새로운 거를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네. 저희들이 보고서 이거 좀 괜찮네 라고 음, 생각했던 것들을 풀어놓는 에피소드를 한번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름하여 음, 스트리밍 보석들 음. 이렇게 지어볼까요? 숨은 보석 찾기. 예, Hidden Gems. That's 예. 저는 주로 넷플릭스하고 아마존이네요. 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는 걸 찾으니까 네.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프라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회자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영화나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관계로 더 나은 결과가 되었는데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숨은 보석인데 시리즈를 골라왔고, 네. 제이미 씨는 영화를 골라오셨죠. 네.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더 잘 된 거죠. 네. 풍부하게 그 네. 리스트를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5편씩 뽑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저의 첫 추천 보석은 넷플릭스에서 하는 애니메이션 어그 레츠코 되겠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예,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네. 어그 레츠코. 어그 레츠고? 예,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아, 어그레시브 레츠코의 준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레츠코가 그냥 이제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회계팀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좀 수직 구조적이고 뭐 음, 말단 직원 계속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음, 그래서 레츠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코믹하게 펼쳐지는 15분짜리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아, 일본 애니메이션 버전 오피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시트콤 오피스 아시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일 안 하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일본이 배경이니까 그런 식으로 막 아주 심하게 딴짓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스는 맨날 골프 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쓸데없이 막 말 많은 뭐 직원도 있고 막 남의 SNS 다 뒤져가지고 또 뒷담화 까는 직원도 있고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동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네. 성격에 이제 사람 캐릭터를 더 씌워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근데 반전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귀여운 무슨 고양이 인형처럼 생긴 네츠코가 회사가 끝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네. 홀로 노래방에 가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양분 삼아서 데스 메탈을 부릅니다. 아, 진짜. 회사에서는 이렇게 영혼이 탈탈탈탈 털린 상태이고 그래서 가끔 이제 블루투스 마이크를 들고서 참지 못할 때는 화장실에서 데스메탈을 시도하기도 해요. 그거 재밌겠네요. 네, 데스메탈 아시죠? 이게 막 그로닝하면서 와 이러면서 부르는 거. 겉보기는 굉장히 귀엽고 친절하고 여기 힘이 없어 보이는 고양이인데 예, 마이크만 잡으면 급 변신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3시즌까지 나온 상태고요. 원래는 일본의 방송국에서 아마 1분 정도의 타임을 가지고 굉장히 짧게 보여줬던 시리즈였는데 이거를 넷플릭스가 제작을 맡으면서 이렇게 15분으로 늘렸고 3시즌까지 계속 제작을 했고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서 봐야지 되겠네. 근데 얘기 자체가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동물 표현이 되게 재미있고 그냥 설렁설렁 보기 좋아요. 덕분에 재밌는 거 알게 됐습니다. 하나 추천해 주시죠. 예, 혹시 그 더 레이드라는 영화 아시죠? 아, 알죠. 동남아의 또 유명한 액션 영화잖아요. 그 영화 1, 2, 3를 감독을 한 가렛 에반스 감독이 넷플릭스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파슬이라고 한국 제목으로는 복수의 사도거든요. 네. 2018년도 작품인데 댄 스티븐스가 주인공이고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댄 스티븐스 이름이 저희 팟캐스트에. 네, 제가 한동안 꽂혀가지고 댄 스티븐스 나오는 영화를 찾아봤기 때문에 그런 그 건가요?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도 2018년이 절정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 더 레이드에서 보면 이제 생각나는 게 액션 장면하고 되게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수의 사도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광신도 집단에 납치된 동생을 찾으러 간 한 남자의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도 나오고 하긴 한데 약간 그 더 레이드에서 느꼈던 그런 탄탄한 그런 액션 영화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라서 그러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영화가 넷플릭스 영화치고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그게 별로 유명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굉장히 광신도적인 사람들의 얘기와 또 잔인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네. 넷플릭스가 참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유명한 감독들한테 다 컨택을 했나 봐요. 네, 다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작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즈 루어만이 연출한 2016년 시리즈 겟 다운인데요. 이것도 넷플릭스 작품이고요. 이게 뉴욕의 브롱스에서 힙합이 탄생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역사적인 고증을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바즈 루어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신나는 힙합의 한마당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원래는 이제 디스코가 한창이던 시절에 1970년대 후반에 브롱스에서
뉴욕 힙합이 시작되던 그때 4명의 남자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힙합 문화를 만들고 힙합 문화의 일부가 되었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시리즈예요. 그런 설이 있었어요. 무슨 뉴욕에 대정전이 있었는데 그때 악기점을 습격한 그쪽 동네 뮤지션들이 턴테이블 같은 거를 훔쳐와가지고 거리에서 래핑을 하고 디제잉을 하면서 힙합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 힙합의 3요소인 래퍼, MC 그리고 브레이크 댄싱 이런 게 다 나오고요. 거기에 그 당시 그래피티 문화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어쨌든 네. 뭐 바즈 루어만이 그런 뭔가 엄청난 분위기 만들어내는 건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디스코, 펑크, 힙합 음악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배우들이 아주 좋아요. 피카츄 주인공인 그 저스틴 스미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아, 예, 기억나시죠? 네. 그 친구 연기 잘하던데. 예, 저는 여기서 처음 보고 음. 피카츄 봤을 때 되게 반가웠었어요. 이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랩을 쓰고 이제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그런 청년이고요. 동네 짱으로 유명한 샤오린 판타스틱이라는 이제 동네 형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샤메익 무어라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목소리를 하기도 했고 도크라는 이제 독립영화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 친구가 겟다운에서 굉장히 잘해요. 그 힙합에서 디제잉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름이 샤오린 판타스틱이거든요. 쿵푸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죠. 소림 판타스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힙합의 기틀을 이제 까는 그랜드 마스터를 찾아가서 이제 힙합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윌 스미스 아들인 제이든 스미스가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당시 건물하고 지하철에 이제 그래피티를 그리면서 그냥 뉴욕에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어른 배우들도 되게 재밌는데요. 저스틴 스미스, 윌 스미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인공 저스틴 스미스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어른 역할을 하는 배우가 다비드 딕스라고 해밀턴에서 라파예트하고 토마스 제퍼슨을 연기했던 그 배우예요. 네, 근데 그 배우가 이제 랩을 하는데 이 배우도 원래 래퍼인 배우인데 그 랩은 힙합 가수인 나스가 했고요. 힙합계의 전설인 아프리카 밤바타도 나오는데 이분도 해밀턴에서 메디슨으로 나왔던 분이고 해밀턴하고 좀 인연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되게 괜찮네요. 예. 그리고 브레이킹 배드에서 이제 볼로 사장님 그리고 옥자에도 나왔던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도 나오고 그리고 초반에 저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뭐 이거 준비하느라고 잠깐 살짝 봤는데 그 초반에 DJ로 요즘에 레드카펫에서 옷 특이하게 잘 입기로 유명한 흑인 셀러브리티가 있어요. 빌리 포터라고. 맞아요. 그분이 DJ로 나오더라고요. 빌리 포터가 연기한 거를 보진 못했었는데 이 겟다운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뭐 바즈 루어만 연출답게 군중 댄스 씬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스팅 엄청나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시즌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한 번 나오고 취소됐어요. 그러게. 이거 돈 되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이게 그 제작비로 기록을 세웠는데 한 편 제작비가 게임 오브 트론하고 맞먹었대요. no. 한 회당 $10,000,000가 들어갔는데 아이고. 근데 그 제작비 역사에서 1위는 ER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오브 스론하고는 타이. 근데 뭐 반응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지금 나왔으면 오히려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그러게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이때도 말이 나오긴 했지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흑인 스토리에 관심을 그 정도로 가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게 2017년도 거네. 네. 그 약간 너무 먼저 나온 시리즈네. 네, 그래도 뭐 지금 보면 되게 좋긴 한데 단점이 있다면 호주 감독이잖아요, 바즈 루어만이. 시나리오도 백인이 썼어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반짝반짝하게 만든 감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뉴욕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완전 브롱스가 망가져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정말 할 게 없어서 예술의 형식을 힙합으로 만들어낸 거였는데 어떤 그런 사회적 배경 같은 거는 좀 누그러들고 그런 반짝반짝한 것만 좀 주목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뭐 브롱스에 가보면은 백인들이 더 많아졌죠.
예, 지금은 뭐 브롱스까지도. 그때 그래서 충격받았었어요. 그때 보고서 막 도시가 완전 슬럼처럼 돼가지고 그때 네. 보니까 화재 보험금 타겠다고 일부러 막 빈 건물 방화하고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런 사건들 많았었죠. 그런 시기에 가장 뉴욕이 힘들었던 시기에 뉴욕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힙합이라는 장르가 나왔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찾아보시면 네. 꼭 찾아봐야 되겠네. 저는 그때 네. 하도 나오는 것도 많고, 네. 아는 사람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안 네네. 봤었거든요. 네. 근데, 봐야 되겠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흑인 배우들이 굉장히 낯설었었어요. 그렇게 막 음, 많이 나오잖아요. 흑인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뭐 좀 낯설지만 그래도 뭐 얘기가 재밌으니까 봐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돌아가서 보면 다 우리한테 익숙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이 배우들이 막 진출을 많이 하고 이런 건지 되게 좀 놀랍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캐스팅을 굉장히 잘했던 거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작품은 뭐예요, 제이미 씨? 제 다음 작품은 굉장히 길어요, 제목이. 어디 영화인가요? 일단 미국 영화인데 한국 제목은 루스에게 생긴 일. 그 영어 제목은 I don't feel at home in this world anymore. 제목이 굉장히 다르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2017년도 영화인데 메이컨 블레어가 감독을 하고 주연을 멜라니 린스키 그리고 엘라이자 우드가 했어요. 엘라이자 우드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영화에 나오고 있었군요. 네, 엘라이자 우드가 굉장히 여기저기 조연으로도 많이 나오고 뭐 영화 제작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찾아보면은 일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큰 그렇군요. 작품에 참여를 네. 안 해서 그러지 네. 자잘한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멜라니 린스키가 누구냐면은 피터 잭슨의 초창기 영화인데 헤븐리 크리처스라고 거기에서 케이트 윈슬렛이랑 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둘이 사랑에 빠지는 소녀들 연기를 하는데 둘이서 이 영화에서 저 처음 봤었거든요. 이 배우를 멜라니 린스키라는 배우를 처음 봤었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야. 근데 얼굴만 봐서는 케이트 윈슬렛 때문에 완전 밀리죠. 나중에 그렇군요. 보면은 케이트 윈슬렛은 여기저기로 굉장히 잘 나가서 커리어를 많이 쌓았었는데 멜라니 린스키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름을 알린 편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이 친구가 나오니까 관심이 가서 본 영화였었는데 너무 웃긴 거라 이거. 컨셉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게 네. 굉장히 주인공 여자가 착하다 못해 좀 약간 바보스럽게 본인 생각 표현 같은 거 잘 안 하고 막 이런 조용한 여자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도둑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집을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야. 더 이상 난 못 참고 산다. 이러고 이 도둑을 잡아야지 되겠다. 네. 어떻게 잡을지 전혀 감도 안 잡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어디서 시작을 해. 네. 그래서 이 여자를 도와주는 게 옆집 사는 엘라이자 우드예요. 그렇군요. 옆집 사람으로 나오는군요. 네, 근데 굉장히 껄렁껄렁한 젊은이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서 힘을 모아가지고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영화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굉장히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지. 그렇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막 혼자 키득키득 거리면서 봤던 기억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이렇게 offbeat 코미디 트릴러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영화도 한번 봐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볼만한 게 있나 봐요. 네, 이 전혀 네. 넷플릭스에서 홍보를 안 해주는 영화들 중에서 네. 예, 괜찮은 게 가끔 있기는 해요. 예, 네. 예. 근데 그 확률이 몇 편을 봐야 그렇게 건질 수 있는 걸까요? 그거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신 해드리잖아요.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작품들이나 시리즈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다음 시리즈는 뭐세요? 네, 제 다음 시리즈도 넷플릭스네요. 넷플릭스 참 많이 봤네요. 네, 그리고 최신작이에요.
예, 그래서 숨은 보석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긴 한데 왠지 음. 한국 분들은 좀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서 네. 가져와 봤어요. 코브라 카이라는 작품인데요. 아, 예, 굉장히 한동안 유명하죠, 예, 여기. 미국에서는 난리가 좀 났었습니다. 음. 예, 타겟층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원작이 있어요. 가라데 키드라는 영화를 보고 자란 아저씨들을 위한 시리즈인데요. 네, 한국에는 베스트 키드로 예, 들어왔었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가 베스트 키드 포스터를 올려놨는데 음. 카피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음. 포스터 한가득 한글 카피들이 써 있는데 음. 100만 불짜리 스타 라이프 마초, 청춘을 기습하는 피 끓는 사랑의 태풍, 솟구쳐 오르는 젊음의 불덩이 막 이렇게 엄청난 열정적인 영화로 이렇게 카피가 막 써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한국에는 외색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가라데를 지우고 베스트 네. 키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감독이 무려 존지 아비드센 감독이었던데요. 네. 그래도 가라데로 들어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던데요. 뭐 많이 났었죠. 예, 시리즈로 막 4편까지 만들었고 TV 시리즈에다가 애니메이션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 보고서 뭐 애들 네. 다 그 등록하러 다니고 난리 났었죠. 태권도 키드였어야 됐는데 진짜 아깝네요. 가라데인 바람에 아무튼 그래서 아마 시리즈는 어떻던가요? 저는 그런데 가라데 키드를 못 봤어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그 세대적 코드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를 모르고 봐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의 얘기가 이전에 펼쳐졌는지 네. 계속 간략간략하게 나와요. 음. 굉장히 클리셰적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안 봐도 이 시리즈를 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이제 유저지에서 살던 소년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왕따를 당하다가 일본 가라데 고수 선생님을 만나서 가라데 선수가 돼서 이제 그 자기를 괴롭혔던 애들한테 복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34년 뒤 2018년 나이가 꽤 많이 들었겠죠. 그때 경기에서 붙었던 라루소하고 로렌스가 여전히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둘 다 중년 아저씨가 됐어요. 근데 그 이겼던 라루소는 동네 중고차 그 영업으로 대성공을 거둬서 이제 지역 유지가 되었는데 경기에서 적던 그 괴롭혔던 백인 남자 로렌스는 그 이후로 내리막길만 걸어가지고 아저씨 루저가 됐어요. 그래서 베타반 아저씨가 할 만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설정이 너무 재미있는 게 가라데 키드 주인공이 주인공인 게 아니고 그 가라데 키드한테 맞아서 패한 백인 남자 아저씨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 제목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레퍼런스가 없어서 코브라카이가 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니 로렌스가 속해 있던 그 가라데 크루 이름이 코브라카이였더라고요. 네, 그거 되게 유명했었어 그때. 그래서 제목만 딱 보고 사람들이 다 알았었지. 그래서 이게 원래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레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때 야심차게 이제 선보인 시리즈였는데 그래서 에피소드 1은 첫날에 500만 뷰가 넘었대요. 그런데 레드 구독하는 사람 저 주변에서 못 봤거든요. 저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뭐 안 됐나 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넷플릭스에서 사서 다 공개하고 그리고 2시즌 만들었고 2시즌 반응 좋으니까 이제 3시즌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유튜브에 처음 떴을 때 무료로 나와 있는 에피소드만 봤었거든요. 네. 근데 더 보고 싶은데 돈 내라는 거야. 예. 유튜브를 누가 돈 내고 봐 이러고 안 봤죠. 이제는 뭐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 시즌보다 1시즌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설정이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면 예전 80년대 영화에서는 뭐 인종적 다양성이나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차발인 아저씨가 제자를 키우게 되는데 그 친구가 히스패닉 소년이에요. 그래서 히스패닉 소년이 계속 이제 왕따를 당하는데 그 괴롭히는 애가 또 하필이면 아시아애야.
진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저씨가 가졌던 뭐 가라데 이제 테크닉 같은 걸 전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겼던 승자 나루소도 자기도 그러면은 제자를 좀 키우고 싶다 이런 또 열망을 가지게 돼가지고 음,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붙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이 나오지만 젊은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저씨들이 근데 정신 차리고 이제 10대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소통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성차별적인 발언도 하면 안 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하면 안 되고 음, 이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약간 아저씨들이 되게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요즘 환경에 80년대 아저씨들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저한테는 좀 크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걸 어떻게 보게 됐냐면 전혀 관심 없었다가 음, 카라데 키드를 안 봤으니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음, 제 트위터 타임라인에 갑자기 음, 누가 스트레인저 띵스보다 낫지 않냐고 음. 그렇게 말을 막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인저 띵스도 80년대 노스테이지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든 시리즈잖아요. 네. 자기들은 코브라카이가 훨씬 좋다며. 그래서 코브라카이 일단 되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음. 30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런 게 더 무서워. 그러면 진짜 앉아가지고 다 끝장을 봐야 되지 않다니까. 거기다가 출생의 비밀 같은 것도 아, 있어요. 진짜. 이거 막장이에요? 막장 요소가 있죠. 음, 근데 뭐 그런 외색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장기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지점도 있는데 음, 왜냐하면 이게 백인의 눈으로 해석된 일본 문화여서 음, 약간 또 아시아인이 보기에는 좀 음, 웃긴 측면도 있는데 음. 저는 그냥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보니까 그냥 볼만 하더라고요. 참, 이거 볼 거 많아져서 어떡하죠?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제이미 씨의 다음 작은 무엇인가요? 제 다음 작품은 네. 아마존 프라임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이 아마존이다. 영어랑 한국 제목이 똑같아요. 음, The Best of Night. 음, 2019년 작품인데 재밌더라고. 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장르가 뭐예요? 공상과학이지. 예, 음, SF군요. 음. 예.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은 50년대가 배경인데 뉴멕시코의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요, 예. 뉴멕시코 50년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뭐가 그 있어? 막 UFO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예, 그랬었잖아요. 예. 공상과학이라 그러면은 가서 꽂히는 그런 테마가 있는데 딱 그 네, 얘기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50년대 작은 마을로 하면서 또 예, 처음 시작하는 장면들을 예전에 그 흑백 TV 브라운관 있잖아요. 굉장히 조그만 네, 브라운관. 그 안에서 지직거리는 블랙 앤 화이트 영상으로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이 미국 시리즈 중에서 한국에는 환상 특급으로 들어갔었는데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있잖아요. 그 옛날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이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네, 그래가지고 화면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칼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네에 고등학교 농구 경기가 있는 밤이라서 그쪽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이제 텅텅 비게 된 거죠. 그 네, 사이에 그 동네에 라디오 DJ하고 전화 교환수를 하는 여학생하고 네. 둘이서 이상한 소리를 전화 통화에서 이제 캐치를 하면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음, 조곤조곤 얘기를 풀어가는데 별로 뭐 잔인한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네, 놀랄 만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계속 얘기만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요? 분위기가 50년대라는 것도 재밌고, 네, 배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농구 경기를 하는데, 짐네지움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빼고는, 네, 나오는 캐릭터가 이 두 명이 메인이거든요. 나머지는 네,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고, 글도 굉장히 잘 써놨고, 음, 연출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별로 안 들인 것 같은데 엄청 타이트하고 재미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사이파이 영화 괜찮은 거 하나 봤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지수 몇 점 정도 되나요? 저는 3개 반. 음, 이거 완전 강추작인데요? 네. 네. 이 공상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플래시하고 막 이런 장면은 없는 영화예요, 확실히. 네. 50년대를 배경으로 한 게 굉장히 슬로우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서로 네.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아마존에서는 영화를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기껏 해봐야 아가씨? 음, 맨체스터 바이더씨? 별명이 있어요. 네. 아마존 프라임에 가는 영화들. 네. 거기 영화들이 죽으러 간대잖아요. 아, 그게 정말 영화들의 무덤이에요? 무덤이래요. 아, 몇 개 그런 영화들이 있었죠. 네. 하도 덤프를 엄청나게 해대니까 영화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 네. 가면은. 되게 자기네들이 뭐 만든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올려놓지도 않아요. 봐도 그만, 뭐 안 봐도 그만 약간 음, 이런 느낌이야.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주력 산업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음, 그런 것 음. 같아요. 거기에 가서는 진짜 내가 알고 가서 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냥 가다 걸리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찾아보셔야지 예. 돼요.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음, 한국 영화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음, 옛날 홍콩 영화도 많고, 음. 그리고 B급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B급 영화 괜찮은 거 예. 많더라고. 그리고 막 중도도 많더라고요. 음. 와, 되게 이거를 다 꽁꽁 숨겨놓고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기지는 일도 일이에요. 이 영화는 한글 자막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기에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시리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아마 유명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드디어 아마존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리백이라는 작품이고요. 킬링 이브로 완전히 뜬 작가 피비 월러 브리지가 주연도 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쓴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분 이름은 이제 연말에 007 새 시리즈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플리백 이후로는 굉장히 네. 떴죠. 무지 유명해졌죠. 예,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원래는 2003년에 독백 형식의 연극으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도 네, 모놀로그로 해서 오랫동안 공연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열려있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냥 그녀가 플리백이겠거니 이렇게 돼요. 네, 저도 이제 플리백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가 아니어서 찾아봤더니 음, 플리백이라는 행위가 자신한테 맞지 않는 사람만 만나서 데이트하는 걸 말한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음, 극중 주인공이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서 맨날 후회하고 음. 기분 안 좋고 뭐 이러는 건데 자기의 가족 내 별명이 플리백이래요. 실제로. 안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었나?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충동적으로 이제 좀 대시를 하고 엉뚱하고 좀 안티소셜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름의 아픈 사연들도 있어요. 친한 친구가 음, 죽기도 했고 가족도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적인 에너지로 잘못 키워가는 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막 되게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저는 현실감이 있는 여자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거나 뭐 예쁘거나 사랑스럽거나 친절하거나 아니면 못됐거나 이렇게 정의가 되지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가 될 수 없는 캐릭터인 거예요. 인생 좀 막 사는 듯한데 왠지 공감 가는 면은 굉장히 많고 인생을 뭐 다들 반듯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교훈이 없는 약간 블랙 코미디의 여자 주연이다. 이런 드라마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에 음. 되게 열심히 챙겨봤었는데 시즌이 몇 개인가요? 2개입니다. 아, 예. 시즌2에서는 정말 부적절한 연애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근데 잘생기셨다는 신부님 예, 아니세요? 신부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랑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두 번째 시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신부 역할을 했던 남자 배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 신부님이 그 네, 셜록에서 나왔던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셜록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아. 네. 거기 나와가지고. 이 시즌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이 음, 시즌은 좀 더 얘기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주인공하고 가족 관계도 이제 성장을 하면서 끝나서 좀 훈훈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네.
네, 이 시리즈에 또 깜짝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새엄마로 올리비아 콜먼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더 페이보릿의 그 네. 여왕님, 그분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이게 예의 바른 듯 하면서 싸가지가 없는 음, 그런 아줌마로 나와요. 그런 아줌마들 있지. 예, 그러니까 그 미묘한 거를 음, 그 피비 월러 브리츠가 너무 잘 잡아내요. 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하나로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다. 음,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이미 에미상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작품인데 그 제이미 씨가 되게 좋아하는 피오나 쇼가 깜짝 출연도 했어요. 예, 그 예, 얘기도 예, 들었어요. 저는 기사로만 봤거든요. 누구누구 예, 나온다고. 예. 킬링 이브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음, 작가의 힘으로 출연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약간 플리백은 여성 주연 드라마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중요한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근데 요새 새로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 중에서 에놀라 홈즈라고 있잖아요. 아, 예, 저 그거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네. 그 영화의 감독이 플리백 에피소드 감독한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에놀라 홈즈에서도 주인공이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아, 그게 이 플리백의 또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 주인공이 계속 자기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나 뭐 약간 뒷담화를 까는 식으로 시청자를 향해서 뭔가 말을 계속 날리거든요. 그런, 이 영화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막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어, 될까? 아이디어 좀 예, 내봐! 막 이런 예. 식으로 대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음, 그렇게 연결이 된다니 재밌네요. 그래서 플리백 그렇군. 막 네. 이랬죠. 새 시즌이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네. 이제는 플리백 그 캐릭터들하고 좀 정이 들었는데, 일단 등장하시는 분들의 몸값이 너무 올라갔고, 음, 피비 월러 브리츠가 너무 바빠져서 더 이상 못 만들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챙겨봐야지 되겠네요. 근데 네. 제가 그쪽 코미디 코드하고는 예, 약간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예. 보다가 말았었거든요. 따뜻한 구석이 정말 1도 없죠. 그래서인가요? 제가 네. 모르겠는데 영국 코미디하고는 약간 음,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코미디 쪽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음,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안 가지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음, 아, 대체 쟤네들은 왜 그러는 걸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 계시면, 음, 이런 시리즈를 보시면, 아, 음. 역시 인간은 복잡한 존재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영화를 말씀해 주세요, 제이미 씨. 이번 영화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예, 2017년도 영화인데 네, 당시에 미국 안에서는 조금 회자가 되기는 했었어요. 네. 제목이 더 빅식입니다. 아, 예. 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입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영화인데 네. 이 영화가 근데 이제 미국 밖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쿠마의 난지안이라는 실제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이 친구의 자전적인 얘기죠. 부인하고 같이 썼는데 부인하고 어떻게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다룬 건데 부인 역할은 조이 카젠이라는 여배우가 대신 맡았고 네. 자기 역할은 이제 본인이 쓰고 본인이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든 작품인데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분이 마이클 쇼월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사탄의 베이비시터 킬러 퀸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무슨 관계죠? 거기 영화에서 아버지 역할로 나온 켄 마리노라는 배우 네, 얘기하면서 옛날에 뉴욕대 출신의 그 스케치 코미디 네, 그룹 멤버였었다고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이 감독이 그 그룹 멤버 중에 아, 하나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연기보다는 연출 쪽으로 빠진 편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작품들을 감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빅식도 이제 연출을 맡아서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잔잔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렇다고 치지하지 않은 그런 네. 로맨틱 코미디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게 봤었고 또 특히 부모님 역할로 나오는 홀리 헌터하고 레이 로마노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씬 연기가. 스틸러들이죠, 완전. 예. 그래서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캐스팅에다가 연출도 잘 됐기 때문에 또 실제 자기 얘기를 쓴 사람이 자기를 연기를 했으니까 또 와서 닿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 주인공을 눈에 익혀두시면 좋은 게, 왜 최근에 마동석이 캐스팅돼서 약간 화제였던 마블 새 영화가 있잖아요. 네. 예, 더 이터널스라고 거기에 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빅식을 보고 그 영화를 보시면 더 반갑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동안 그 인터넷에서 상의 탈의하고선 찍은 사진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아, 났었잖아요. 그래요? 전 몰랐는데요. 그 영화 준비하느라고 몸을 네. 만든 거예요. 아, 콩말 그래요? 상상이 안 난지아니가. 돼. 내 말이. 그러니까 완전 식스팩에다가 난리 났었잖아. 예. 그런데 이거 쿼런틴 시작하니까 그 운동했던 거 다 어떡하냐고. 아이고, 뭐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웃겼었어요. 그 사진 네. 떠돌 때, 그 사람들이 왜?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아마 이 배우가 계속 오래갈 배우이기 때문에 일단 픽식으로 인연을 맺으셔서 계속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리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또 애정하는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네. 이것도 아마존입니다. 이것도 좀 아름아름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요. 네. The Expanse라고요. 아. 익스펜스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네네. 네, SF 시리즈입니다. 제임스 S.A. 코리의 SF 소설을 마크 퍼거스하고 호크 오스트비 작가가 드라마한 작품인데 현재 4시즌까지 나왔고 5시즌, 벌써요? 예, 5시즌도 제작 예정인데 이게 원래는 SF 전문 케이블인 사이파이 채널에서 시즌 3개를 제작한 다음에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맞아요. 저도 첫 번째 시즌을 사이파이 채널에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러고선 그 다음에 포기를 했었어요. 이 시리즈를 봤던 팬들이 그래도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팬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아마존이 4시즌을 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5시즌도 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밌었던 게 제니스 씨가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시리즈를 아마존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끝났나? 막 이러고서 그랬었지. 저는 근데 이 설정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태양계 행성들을 모두 식민지화를 한 미래가 배경인데 태양계 분쟁이나 이제 큰일을 관리하는 곳은 지구의 유엔 본부고 화성은 자치공화국으로 독립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도 앞서 있고 근데 이제 지구하고는 환경이 달라서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고 근데 그 중간에 또 소행성대에는 벨트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 거주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 이제 광물을 캐는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중력이 되게 낮아서 환경병을 달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벨터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너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이런 거에 이제 분노하고 연대해서 과격 정치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에 끼어 있고 그래서 행성 간에 각자 이제 긴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SF면서 탐정물이에요. 부잣집 딸이 실종이 되면서 그녀의 행방을 이제 쫓는 벨트의 사립 탐정이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러면서 아무튼 또 이제 상업우주선인 캔터베리 호라는 데서 무슨 구조 요청을 받고 갔다가 또 무슨 원시 분자를 만나게 돼서 뭔가 지구의 위기가 닥쳐오고 아무튼 굉장히 얘기가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빈지워칭으로 열심히 봐서 시즌 3를 다 끝내고 정말 시즌 4를 엄청 기다렸었어요. 시즌 4는 그만큼의 재미를 주진 못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SF 시리즈고요. 되게 특이한 점이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는 맞아. 배우들은 거의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 나치겐 배우는 이제 그 사립탐정 밀러가 좀 낯익고, 그리고 유엔의 수장으로 등장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약간 인도계인데 24 같은 데에 많이 나오셨어요. 왠지 낮은 임금 그런 배우들이 있는데 대개는 되게 낯선 배우들이 많아요. 너무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더 미래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단점이 있다면 주인공을 맡은 제임스 홀든, 그러니까 그 우주선 함장인데요. 네. 연기가 좀 별로예요. 첫 시즌으로 갈수록 계속 중요해지는데 연기가 늘지 않고 있어요. 아, 진짜? 예. 아무튼 저는 처음에 무슨 듣보잡 약간 SF 시리즈인데 뭐 이렇게까지 거대한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고 이런 미술을 하고 막 우주 전쟁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좀 SF 거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제이미 씨의 마지막 작품은 뭔가요? 제 마지막 작품은 2018년도 작품인데 Private Life입니다. 아, 예. 저는 드디어 본 작품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작품인데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작품이었었는데 각본하고 감독을 타마라 젠킨스가 담당을 했어요. 세심한 면이 잘 보이는 그런 작품인데 일단 캐스팅을 보면 폴 지아마리가 나오고 캐서린 한 나오지, 그리고 뭐 알리 셰넌도 나오고 데니스 오헤어도 나오고, 캐스팅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들 연기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만 나오는데 이 얘기가 중년 부부가 뒤늦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고생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불임으로 음. 고생하다가 아주 이상한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예. 그런데 누군가는 겪어봤을 것 같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겪어봤던 것 같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너무 와가지고 팍팍 와 닿는 거예요. 맞아. 애 갖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서 못 갖는 사람 많지. 그래서 저렇게 힘든 사람도 많았었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젊었을 때는 커리어 생각하고 막 이러느라고 애 갖는 걸 조금 밀어놨다가 나중에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린지 모르고 갑자기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뒤늦게 결정한 한 커플의 이야기를 다룬 조용한 영화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도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예.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네. 진짜 돈 없어도 스크립만 잘 쓰고 배우만 잘 뽑으면은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희망을 주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니까 계속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좋은 영화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아마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애청자 중에 네. 저희가 아마 연말 결산을 할 때였나 이 작품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영화를 봤다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요는 무엇이냐, 네, 믿고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린 영화나 시리즈들은 저희가 보고선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얘기를 해드린 거라서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트를 한번 다시 읊어볼까요? 그래서 네. 제 리스트는 아마존의 The Expanse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존의 플리백, 그리고 넷플릭스의 코브라카이, 넷플릭스의 Get Down, 그리고 넷플릭스의 어그레츠코, 이렇게 됩니다. 네, 저는 넷플릭스의 Private Life, 아마존 프라임의 The Big Sick, 역시 아마존 프라임의 The Vast of Night, 그리고 넷플릭스의 I Don't Feel at Home in This World Anymore, 그리고 마지막도 역시 넷플릭스의 Apostle, 복수의 사도입니다. 네, 복수의 사도 완전히 제목이 확 뚫려요. 네, 진짜 복수합니다. 참, 이거는 제가 추천까지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마존 프라임에서 완전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유토피아라고. 네.
근데 오래간만에 존 쿠색이 나와요. 정말 오랜만에 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음. 페이퍼 뭐였죠? 페이퍼 들어간 제목의 영화를 마지막으로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쓸데없는 영화에 몇 네. 년 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네. 시리즈는 좀 메시지도 있고 괜찮은 시리즈라서 오래간만에 연기를 제대로 하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기대를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시리즈고 그러니까 네. 중간에 약간 좀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좀 처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한 번쯤 봐도 괜찮은 그런 시리즈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이 약간 끝난 다음에 밝은 날이 오면은 네. 봤으면 하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굉장히 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현실 탈출용으로 음.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혹시 365 데이즈라고 아시나요? 365 데이즈? 예. 그게 뭘까요? 폴란드 영화인데 아. 굉장히 성인 영화예요. 폴란드 언니가 이탈리아에 네. 놀러 갔다가 네. 이탈리아 마피아에게 감금이 되어서 음. 네가 1년 안에 나를 사랑하게 만들게 주겠다 아, 이러면서 이거 넷플릭스 거 아닙니까? 네. 음. 아줌마들 사이에서 되게 난리가 난 영화가 한 편 아, 있어요. 이거 저도 무슨 네. 아티클에 나온 거 봤어요. 기사에 예. 나왔더라고. 네. 아마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그 여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이 아닐까. 일단 그 주인공인 이탈리아 남자가 음. 탈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가치는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저 얘기 자, 타리에서 완전히, 예. 저 볼게요, 이거. 얘기 자체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 막 거슬리는 부분도 되게 많고 네, 이제 중요한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네. 영화에 있어서 네. 그런 장면들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탈리아산 MSG를 막 한껏 먹은 듯한 느낌? 뭐 이런 좋아, 좋아. 굉장히 불량식품. 가끔가다 그런 거 땡길 때 있잖아. 네,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속도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빨리 감기로 이렇게 돌리게 돼. 어떤 특정 부분만. 아, 오케이. 예, 참고를 하고 보겠습니다. 혹시나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자분들 중에서 네. 남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음, 남자한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경험해 보셔도 뭐 네, 이런 영화도 있구나. 그렇구나. 세계에서는 이런 영화도 만드는구나. 뭐 이런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팝콘 토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 팝콘 토크는 아이튠스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패트리온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저희한테 후원도 가능합니다. 아이튠스, 네이버, 유튜브, 패트리온 어디서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인스타그램은 JJ 팝콘 토크 영어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JJ 팝콘 토크 계정에 어떤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올려주시면은 네. 앞으로 만드는 에피소드에도 참고를 할 예정이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어디 좀 한국에서 뭐 방송을 하고 이러면 선물도 좀 드리고 싶고 이런데 어쨌든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죠. 예,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날도 추워지는데 집에서 이런 훈훈한 작품들을 보시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